오늘은 박영나의 전시회에서 시작된 서늘한 진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겉보기엔 고요하고 우아했던 전시회였지만 그림 옆에 서 있던 한 남자. 모광그룹 재벌 3세 양지일. 그가 바로 스토커였다는 사실. 박영나는 천재 신의 화가라 불리며 화려한 조명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그 찬란한 무대 뒤에는 그림을 대신 그리던 대리작가가 있었습니다. 문제는 그 대리작가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대리작가는 바로 박영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스토커 양지일이 심어둔 인물이었고,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,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. 오늘은 전시 마지막 날입니다. 박영나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그림은 제가 새벽마다 본 자두나무 아래의 풍경이에요.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. 고성희가 다가와 박영나를 찬찬히 훑어봅니다. 우리 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굳었을까? 아니에요, 엄마. 그냥 긴장돼서 그래요. 뭐 걸릴 거 있어? 영나는 잠시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. 없어요. 그냥 긴장돼서 그래요. 그 짧은 한마디에 영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 안쪽이 말라붙은 느낌입니다.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VIP 손님들 쪽으로 향했습니다. 사모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머, 이 사장님 따님이 너무 고급스럽고 이쁘네요. 그림도 정말 좋아요. 우리 영나는 마음으로 그림 그리는 아이예요. 사람의 결을 그리죠.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 같았습니다. 6개월 전 늦겨울의 한 허름한 작업실. 낡은 전등 아래 장 작가는 혼자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. 벽에는 팔지 못한 그림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하루 한 끼로 버티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. 장 작가는 누구보다 손이 빨랐고 색감 감각이 탁월했습니다. 하지만 세상은 그의 재능보다 이름값을 먼저 보았습니다. 장 작가님, 이번에도 미안하지만 우리 쪽 예산이 안 돼서요. 갤러리 관계자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칩니다. 그날 이후 장 작가는 붓을 내려놓을까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. 그때 낯선 남자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장 작가님 작업실 맞죠? 예, 그런데 누구시죠?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. 명함엔 모광그룹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. 양지일입니다. 그 이름만으로도 세상은 알만한 재벌 3세였습니다. 양지일은 주변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. 생각보다 검소하시네요. 실력은 뛰어난데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. 장 작가는 말없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. 무슨 용건이십니까? 일 하나 제안하려고요. 당신의 그림. 세상에 다시 걸리게 해드리겠습니다. 양지일의 말은 유혹처럼 달콤했습니다. 대신 한 사람 옆에 들어가 주세요. 슈즈홀 박진석 회장과 가온재단 고성의 이사장의 막내딸 박영나. 그분이 저 같은 사람이랑 일을 왜 해요? 고성의 이사장님이 박영나 대신 그림 그려줄 사람을 뒤에서 몰래 찾고 있거든요. 양지일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. 고성의 이사장님이 막내딸 박영나의 첫 전시회를 준비 중이에요. 그림 몇 점만 당신 손으로 대신 그리면 돼요. 장 작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. 저보고 대리작가를 하란 말씀이세요? 이에 양지일은 피식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. 당신 이름은 어디에도 안 남겠지만 돈은 확실히 남을 겁니다. 그것도 아주 많이요. 그 돈이면 해외 유학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데 평생 문제 없을 거예요. 대신 내가 시켰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.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.
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. 일단 이 주소로 지원해 보세요. 당신 실력이면 바로 연락 올 겁니다. 장 작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.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들렸습니다. 그러나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환불된 전시 계약금으로는 다음 달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.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붓을 다시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. 그래,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. 이번 일 마치고 돈 받고 파리로 떠나는 거야. 장 작가는 이력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. 보조작가 지원 서양화 전공. 장 작가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했고 그 서류들은 고성의 비서에게 전해졌습니다. 며칠 뒤 고성이는 차가운 미소로 그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. 그림이 아주 좋은데? 흙 속의 진주를 찾았네. 그림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뒤탈 없어 보이죠?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. 이사장님, 이 사람 신원이 조금 불분명한데요. 괜찮아요. 그런 사람이 더 다루기 쉽죠. 고성이는 자신이 직접 장 작가를 박영나 옆에 붙였지만 박영나의 스토커 짓을 한 모광그룹 양지일이 장 작가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. 즉, 장 작가는 두 사람의 명령을 동시에 받는 이중첩자였던 셈이었던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장 작가는 박영나의 보조작가로 들어가 박영나 화실로 매일 출근하면서 박영나 대신 출품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.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. 그의 첫 그림이 완성되던 날 밤 양지일이 작업실 문을 살짝 열고 그림을 바라보며 중얼거린 사실을 이제 진짜가 가짜로 바뀔 차례야. 전시회 마지막 날 오후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조명이 잔잔해지던 순간 박영나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습니다. 그는 바로 박영나에게 스토커 짓을 한 남자 양지일. 얼마 전 박영나를 납치하려다 이지환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겼던 인물이었습니다. 하지만 구속되지 않았습니다. 오해였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. 그는 모광그룹 재벌 3세였고 그의 집안은 이미 경찰과 언론을 움직였습니다. 박영나는 숨이 멎을 듯 긴장했고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. 영나 씨, 놀라지 말아요.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섬뜩한 집착이 스며 있었습니다.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. 영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스토커 양지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근데 난 영나 씨에 대해 모르는 거 없어요.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 그림들 영나 씨가 그린 거 아니잖아요? 라고 말하며 피식 웃습니다. 박영나는 당황한 듯 묻습니다.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다 알아요. 영나 씨의 보조작가 장 작가가 누군지. 사실 장 작가 그 사람. 내가 심은 사람이에요.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. 순간 박영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. 양지일이 미소를 지으며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. 궁금하죠? 내가 어떻게 장 작가를 영나 씨 대리작가로 넣었는지. 그는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. 고성의 이사장님 덕분이에요. 당신 엄마가 장 작가를 선택했거든요. 라고 말하며 피식 웃었습니다. 그 한마디에 박영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영나 씨가 나랑 만나준다면 이 비밀 꼭 지켜드릴게요. 라고 뻔뻔하게 양지일이 말을 하자 영나는 딱 잘라서 말합니다. 절대 그럴 일 없어요.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세요. 라고 말하자 화장실 다녀온 이지환이 달려오면서 말합니다. 당신 뭐야? 왜 나타난 거야? 이지환이 말하자마자 양지일은 도망가듯 밖으로 나갑니다. 다음 날 아침 가온재단 이사장실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습니다.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희의 딸 화가 박영나 씨의 전시 작품 중 일부가 대리작가에 의해 그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익명의 내부 고발자는 실제 작가 장모 씨이며
대리작가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. 고성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. 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고 방 안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야, 누가 이런 짓을. 비서는 허둥지둥 뉴스 자막을 확대시켰습니다. 해당 장작가는 박영나 씨 전시 준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입술을 세게 깨문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.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윤 비서, 당장 홍보팀이랑 PR실장 불러요. 오늘 안으로 모든 기사 내려야 돼.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준비해요. 하지만 비서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. 이미 다른 언론에서도 받았었습니다. 박영나 대리작가 의혹이 포털 메인에 올라왔습니다. 그 한마디에 고성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건 영나 첫 전시회로 인해 들어온 재벌가 선자리. 기사가 뜨자마자 선자리가 취소돼버리자 고성희는 망연자실합니다. 박영나가 고성의 사무실로 들어옵니다. 박영나 핸드폰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. SNS, 과단체 채팅방, 진짜였대? 역시 금수저 전시였지. 그림도 돈으로 사는 거구나. 영나는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먹거리며 말합니다. 엄마, 저 어떡해요? 고성희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. 네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이 사실이 밝혀져? 엄마가 시켰잖아요. 영나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터졌습니다. 엄마가 장작가 불러서 내 옆에 붙였잖아요. 전시회 성공시켜야 한다고 내 이름으로 내라면서. 영나가 처음으로 고성희한테 대들며 말합니다.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지금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? 엄마가 다 꾸민 거잖아요. 그림도 인터뷰도 스토리까지 다요.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잃더니 낮게 내뱉었습니다. 그래. 그게 뭐가 잘못이야. 세상은 진짜보다 보여지는 진짜를 원해. 엄마는 널 그 세계에서 살게 해주려 했어. 그건 엄마의 세계지 제 세상이 아니에요. 영나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. 이제 학교도 못 가요. 소문 다 났다고요.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. 그림을 사랑했는데 이젠 그 말조차 못해요.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.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. 영나야, 울지 마. 세상은 약한 사람 기다려주지 않아.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해. 이 일 엄마가 어떻게든 덮을 거야. 라고 말하며 드라마는 다음 회를 향해 열린 채로 마무리됩니다.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?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?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.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